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난 2년 동안 정 선생과 안상규 씨와 셋이서 룸메이트로 브루클린 지역에서 큰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생활했었다.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그중 나이가 많은 정 선생은 가족과 10년을 떨어져 있는 분이었다. 중동 지역에서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중동 경기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나보다 2년 먼저 들어왔는데 아직 노동 허가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안상규 씨는 내가 미국에 들어왔던 해인 84년도에 미국에 왔지만 그분 역시 아직 노동 허가서를 받지 못했다. 안상규 씨는 30세의 젊은 나이 때문에 가족을 더 만나고 싶어 했다. 내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자기 가족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앞으로 5년 후에 가족이 뉴욕에 도착하고 그의 아내가 안상규 씨보다 운전면허증을 먼저 취득해서 남편을 공장에 출퇴근시키고 그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앞으로 5년 후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당신보다 아내가 먼저 운전면허증을 얻게 될 테니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후에 안 사장은 봉제공장 사장이 되었고 그 꿈이 인연이 되어서 후에 내 아내가 미국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2년 전 어느 날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안 사장의 아내가 자가용을 운전하고 그 옆에 안 사장이 타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지난날의 꿈 얘기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내가 꿈을 꾼 대로 안상규 사장의 가족은 그 후 5년 만에 뉴욕에 도착했고 그 부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남편을 출퇴근시키고 그 자녀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안 사장은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머지않아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다. 안 사장은 비록 지금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있지만 4년 전부터 나의 농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 분의 급여를 책임지고 매달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나는 꿈을 많이 꾸었다. 기도할 때마다 꿈을 꾸었는데 허황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지시해 주시는 꿈이었다.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에서 나의 운명을 바꿀 때마다 꿈을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페이지 속에서도 꿈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방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빌려서 다른 사람과 룸메이트로 함께 살게 된다. 내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는 큰 방이 2개가 있었기에 신문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그 광고를 보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국인 아주머니가 16살 된 아들을 데리고 사흘 전에 뉴욕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룸메이트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 만난 아주머니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기회만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3만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미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아주머니에게 실망을 줄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미국 생활이 생소한 아주머니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 수속을 하도록 도와주고 일자리를 찾아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의껏 해주자. 어느 날 아주머니는 나에게 가족은 어디 있고 왜 혼자 살고 있는가를 물었다. 혼자 미국에 와서 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내 얘기를 듣던 아주머니는 남편이 앞으로 20일 안에 아르헨티나에서 오는데 자기 남편과 의논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밤 아주머니 남편이 뉴욕에 도착했다. 남편에게 나를 소개한 후 부인은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직장까지 알선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하면서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데리고 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남편의 성은 백씨였는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에게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법을 상세하게 적어주었다.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에 미스 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 볼리비아 비자를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볼리비아까지 가족과 함께 가서 원주민이 경영하는 여행사 주인을 찾아 미국 비자를 부탁하면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미 볼리비아를 들어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백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한국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미스 장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온 식구가 볼리비아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라고 했다. 뉴욕에서부터는 내가 가족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볼리비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가족 상봉 007 작전이 시작되던 날, 우리 가족이 볼리비아로 떠나기 위해 중간 기착지인 미국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볼리비아로 가는 비행기 노선이 직접 없기 때문에 뉴욕을 거쳐서 볼리비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한국을 다녀오고 난 뒤 2달 후의 일이었다. 이제 뉴욕 공항에서 다시 남미 볼리비아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미국 이민국 직원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은 남미로 가는 비행기 출국까지 우리 가족 4명을 보호 감시하며 호송하고 있었다. 이민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에 옮겨 타는 우리 가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보였다. 가족이 도착한 케네디 공항에도 볼리비아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지만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을 택한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을 호송하는 차와 접촉 사고를 내면 우리 가족들을 호송차에서 하차시킬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내 뒤를 따라오는 친구의 차가 가족을 태우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케네디 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까지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 속도가 5마일도 채 되지 않았다. 가족을 호송하는 이민국 직원은 흑인 여성이었다. 내 가족이 볼리비아에 들어간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00를 우리 교회 성도에게서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호송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10,000를 주고 우리 가족을 해방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볼리비아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은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이민국 직원의 감시하에 죄인처럼 온 가족이 라과디아 공항 대합실에서 볼리비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앉아있는 모습은 처량했다. 2달 전에 한국에서 만나 반가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 가족 모두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뉴욕에 도착해서 아빠를 봐도 모른 척하라고 미리 아이들에게 엄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선지 의자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나를 보고도 기뻐하지도 못한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쓰러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어 이민국 직원 옆으로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10,000를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 가족을 볼리비아로 가는 비행기에 태우지 말고 제발 미국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민국 직원 흑인 여성은 놀란 토끼가 됐다.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당황하는 듯했다. 그 직원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돈을 자기가 받으면 자기와 우리 가족 모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신 가족은 영원히 미국 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빨리 돈을 넣으라고 했다. 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이민국 직원은 우리 가족들을 더 자기와 가깝게 앉으라고 하고 더 경계를 하는 것 같았다. 이민국 직원 흑인 여성은 목적지 국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해주고 우리 가족들의 여권을 남미로 가는 비행기 승무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면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볼리비아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 가능하면 미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 공항에서 가족을 데리고 도망 나오고 싶은 절박한 마음뿐이었다. 뉴욕에서 떠난 비행기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기착했다. 나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또 한 번 탈출을 시도해 보았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우리 가족을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서 밖으로 도망 나오는데 공항 경비대 순찰대원들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 우리 가족이 없어진 줄을 알고 기내 승무원 아가씨가 공항 상황실에 연락했던 것 같다. 50여 대가 넘는 모니터가 갖춰진 상황실에서 공항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다른 방에 분리되고 나는 자유롭게 공항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알 수 있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공항 밖으로 탈출했다면 비행기 회사가 한 사람당 $1,000씩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도 훗날에 알았다. 공항 상황실을 중심으로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 감시 카메라는 쥐새끼 한 마리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남미로 떠나는 비행기 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우리 가족은 경비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볼리비아행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다시 갔다. 깊은 침묵에 빠진 나와 우리 가족을 태운 비행기는 내일을 기약 못하는 볼리비아로 날아가고 있었다. 생소한 땅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라파스는 해발 6,000피트나 되는 공기가 부족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한인들이 1,000여 명 살고 있는 곳이었다. 가난에 찌든 도시같이 생각됐고 하루 임금이 $1도 되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는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만 같았다. 백 선생이 가르쳐준 주소를 가지고 여행사를 경영하는 현지인을 찾아 가족들 여권을 건네주자 사흘 후에 미국 비자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여행사 주인이 미국 대사관 영사와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사흘간의 시간은 30년보다도 더 지루한 시간이었다. 약속한 사흘이 되기 전날 밤 또 꿈을 꾸었다. 우리 가족들이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온 교인들과 야외 예배를 떠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꿈이었다. 그 밤에 꾸었던 꿈처럼 우리 가족이 무사히 미국에 들어간 지 한 달 후인 5월 중순, 섬기는 교회 교인들과 뉴욕 롱아일랜드 비치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을 때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